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현명한 스승이 저기 어딘가에 웅크리고 잠든 작은 고슴도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고슴도치에게 한 수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휴식이라는 것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잠시 멈추는 걸 못 견디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왠지 좀 익숙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고슴도치는 겨울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봄에 활기차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번아웃으로 쓰러질 때까지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며 스스로를 밀어붙이죠. 어쩌면 이 회복의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고슴도치에게 제대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쉴 줄 모르게 된 걸까요? 회복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불편해하는 우리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계속해서 보내는 경고등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목이 칼칼하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죠. 결국 자동차 엔진이 완전히 퍼져버릴 때까지 그냥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습관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가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무언가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의사 개빈 프란시스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속하는데요. 현대의학은 급한 불을 끄는 위기 상황이랑 병 자체를 없애는 치료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요양의 기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독일어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게네중스파제. 큰 병은 다행히 넘겼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닌 바로 그 어중간한 회복의 시간. 우리는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은 이 시간이 사실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게네중스파제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최근 우리 모두가 겪었던 롱코비드가 아주 뚝뚝히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게 일상으로 복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했잖아요. 회복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옛날에는 좀 달랐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요양소들을 보면 환자에게 충분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자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어요. 몸과 마음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돌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대병원은 어떤가요? 효율, 또 효율. 이게 최우선입니다. 온갖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시스템 밖으로 내보내져요. 과연 이런 곳을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료 시스템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픈 걸 참고 버티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우리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는 걸 낙약하거나 게으르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과학은 연민과 지지라는 아주 인간적인 가치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치유는 절대 혼자 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컴패셔노믹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의사의 공감이 단순히 환자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넘어서 실제 치료 결과에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의사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HIV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약을 훨씬 잘 챙겨 먹었고 실제로 몸속의 바이러스 수치도 더 낮았어요. 공감은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치료제인 셈이죠. 다시 개빈 프란시스의 말을 빌려볼게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공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아픈 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괜찮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매트레센스라는 개념인데요.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격변을 겪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시기에 필요한 지지와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요. 이 비교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서구의 신생아 엄마 셋 중 하나는 하루 8시간 이상을 아기와 단둘이 홀로 보냅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는 한 달 동안 오롯이 회복에만 집중하는 산후조리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회복의 지혜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시 처음의 고슴도치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동물에게서 배워야 할 궁극적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 나사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에 맞춰서 휴식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날이 따뜻하면 더 활동하고 추워지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더 오래 자는 식으로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인 생존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고슴도치의 전략은 결국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내 몸과 주변 환경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땐 에너지를 아꼈다가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생존술입니다. 1년 내내 쉴 틈 없는 뉴스 속에서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를 견뎌내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간절하게 휴식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